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혜원입니다. 어, 지금 방금 박찬희 셰프님의 어떤 흥미진진한 그런 발표를 잘 들었고요. 특히 그 짬뽕의 육수가 닭고기 육수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사, 전공은 교회사고요. 제가 화교 연구 제가 교회사 연구 중에서는 그 한국과 중국의 기독교 관계사를 이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중 기독교 관계사를 연구하지만 화교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특히 제가 그 한성교회 서울의 정동에 있는 중화교회인 한성교회의 신도이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화교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교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할 생각을 안 하다가 2018년부터 이제 그 한성교회가 헌당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거기 교회 자료를 좀 정리를 좀 부탁을 그 유전명 목사님께 이제 받으면서 그 자료에 대한 그 자료를 살펴보면서 화교 기독교가 한국 교회사적으로 한국 교회사에도 굉장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이제 사료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 편씩 그 화교 교회에 대한 연구도 이제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산 중화 기독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제 짧게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을 먼저 보시면요. 제가 오늘 발표할 군산 중화 기독교회는 1959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 있는 유일한 화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속은 여한 중화 기독교회라는 어떤 교회에 소속된 7개의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한중화기독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여한중화기독교회는 사실 그 해방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때는 이름이 조선중화기독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1912년에 경성에 경성중화교회로 이제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산, 제물포, 평양, 그 다음에 이제 부산까지 5개의 교회가 이제 해방 이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교회 외에도 보면은 송도 개성이죠. 개성, 진남포, 사리원, 재령, 운산, 그다음에 뭐 함흥, 그다음에 대구에도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집회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은 어떤 예배 공동체들이 많이 이제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름이 이제 조선중화기독교회에서 여한중화기독교회로 바뀌었고요. 해방 이전부터 있었던 이제 서울, 인천, 부산의 중화교회에 더불어서 수원, 대구, 영등포, 그다음에 오늘 살펴볼 군산, 그다음에 이제 대전 교회까지 이 해방 이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전 교회는 68년에 폐쇄가 됐고요. 현재 7개의 교회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소속이 되어 있는 이제 작은 형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선행 연구 중에서 조선중화기독교회에 대한 연구가 이제 있지만 대부분이 설립자인 유디스 데밍 선교사와 그 다음에 차도심 장로님에 대해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7개 혹은 해방 이전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의 교회의 개별 교회 연구로는 이제 원산교회에 대한 논문이 제가 쓴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교회에 대해서 아까 기조 강연해 주신 이정희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한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중화교회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화교 분이셨어요. 로쇼주라는 그 분이 석사 논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한 페이지 정도 현장 답사를 해서 쓰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한중화기독교 연합회에서 90주년 특강과 100주년 특강에서 이거는 연구는 아니지만 이런 그 연보와 사진 자료들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오늘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까 양세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화교 연구에 있어서의 골든 타임이다. 지금 그 자료들이 없어지기 전에 지금 이제 연구 인력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살펴보면서 군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교회 내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 2000년
거의 90년대 이후의 자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자료들은 이미 그 유실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적 문서와 그 외적 문서들을 통해서 논문을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해방 이전에 호남 지역의 화교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1959년에 설립된 지금 현재까지 있는 군산 중화기독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그 군산교회 설립이 1959년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기록을 보다 보니까 해방 이전에도 호남 지역에 화교, 기독교인들의 예배 공동체가 조직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기록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방 이전에 그 화교 기독교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조선, 화면에 보이는 제조선 개신교 선교부 공의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한국 조선의 1884년부터 선교 단체들이 이제 구미의 선교 단체들이 이제 교단별로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교단들, 예를 들면 장로회, 감리회, 뭐 성결교, 뭐 성공회, 뭐 해가지고 이제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조선에서 활동을 하는 그 교단들은 하나의 이제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것은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선교 단체들이 이제 어떤 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카운슬을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페더럴 카운슬의 형태로 조직이 되어 있었고, 이들이 하는 거는 보통 혼자 개별 교단이 하기 힘든 일을 공통적으로 같이 합니다. 성경 번역, 뭐 찬송가 제작, 아니면 뭐 잡지라든지. 그런데 그 중에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중국인 사역위원회라는 것이 이 페더럴 카운슬에 이미 해방 이전 사실 그 장로회 공의회 때부터 1912년부터 이 중국인 사역위원회라는 것은 존재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페더럴 카운슬로 이관이 되는 것은 1921년입니다. 어쨌든 선교사들 단체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인과 일본인, 특히 중국인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 초기부터 있었고, 그것이 이제 위원회의 결성으로 돼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한국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에게 어떤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보통 이제 전국의 선교사들이 흩어져 있는데, 아까도 저기 김준규 박물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군산에도 이제 선교사들이 있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다. 전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흩어져 있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화교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페더럴 카운슬에 보고를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인 사역위원회의 전임 사역자인 유디스 데밍 선교사나 혹은 마가리 퀸 선교사, 혹은 그 전임은 아니지만 원산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국이 원산 중화교회를 이제 도와주고 있었던 루이스 맥컬리 같이 중국어가 가능한 미국이나 캐나다 서구 선교사들의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전국에 요청받은 지역에 가서 중국인들에게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으로 예배 장소를 이제 그 선교지 사역지를 옮기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가 가능한 선교사, 혹은 이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중화교회의 사역자, 중국인 사역자들이죠. 중국 본토 출신의 사역자들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그 화교 교회를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선교사나 혹은 중국 목사가 오는 경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국에서 1928년인데요. 중국에서 유명한 전도대가 조선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첫 번째 일은 아니었지만 이때 1928년이 가장 컸어요. 이 규모가, 이 전도대 방문이. 그래서 장장 3개월 동안 이 조선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때
이 호남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특히 이 군산에서도 기독교 공동체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전도대 방문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신보에 기사가 나는데 보면은 이제 뭐 내용은 이제 이런 전도대가 조선에 왔고 그다음에 그래서 한국 조선 교회들이 많이 도와줘야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다. 좀 도와주세요. 이건데 그게 보면은 노선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 광주, 군산 이게 여기 청주라고 써 있는데 저는 이거 전주라고 거의 확신을 해요. 이거 오기라고 오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포 갔다가 광주, 군산 갔다 청주까지 가서 다시 이리로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청주를 가려고 했으면 청주는 대전 위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이제 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5개의 지역, 호남 지역에서는 이 5개, 그 다음에 이제 영남 지역에서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가서 대전, 서울, 인천, 그 다음에 이북 지역으로 이제 뭐 영등포, 개성 해서 철원, 원산, 함흥, 재령, 평양, 진남포, 경인표, 운산. 운산에는 광산이 있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 중국인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 거점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을 하는데 그때 왔던 그 전도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열댓 명이 왔어요. 그 중국인들로, 그리고 이제, 인도는 레인하트 선교사가 인도를 했었고, 열댓 명이 왔는데 주요 지역은 이 열댓 명이 함께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작은 지역은 이게 A팀, B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팀을 나눠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쪽으로 온 팀이 이쪽이고요. 북쪽으로 간 팀이 이쪽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이제 유디스 데밍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목포, 광주, 군산, 전주, 이리로 왔던 게 이제 요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28년 때 이게 운산에 방문했을 때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1928년도에 방문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부산 중화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뭐 함흥, 진남포, 사리원, 재령, 운산에도 이제 집회소가 설치가 됐고요. 이거는 그 부산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라도 지역을 보면 아까도 봤지만 이제 노선을 따라 보면 사실 이제 목포, 광주, 그다음에 이제 군산, 그다음에 전주를 갔다가 이제 이리로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공동체, 화교 기독교 공동체가 조직이 된 곳은 전주입니다. 그게 이제 1929년이고요. 1920년대에 이 지금 당시 선교 지금 Korean Missions라고 되어 있는데 선교 구역을 나눈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여기 많은 선교 그 교단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랬는데 교단들이 이제 선교 지역을 이제 나눕니다. 나눠서 이제 각자 맡은 지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전라도는 남장로회의 선교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화교에 관심을 보인 것이 사무엘 윈 선교사였는데 이 전도대가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 그 화교들 가운데서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착이 되니까 본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인 사역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조사 가운데 장씨라고 있었는데 장씨가 중국어가 가능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설교가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장 씨와 함께 신앙 공동체 이제 본인의 이제 전라도 지역을 막 순회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전주에서 전기적인 예배 모임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인 1930년에 군산 화교들의 방문을 요청을 받아서 군산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군산 화교에 대한 그 선교부의 관심이 전주보다도 이제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게 1931년도 보고 내용인데 보면은 이제 대구와 군산에서는 거의 정기적인 형태가 될 것이 거의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을 할 줄 아는 조선 형제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전주는 원래 제일 큰 공동체가 있었던 데가 전주였는데 지금 군산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 왜냐하면 전주에 있었던 장씨가 군산으로 거처까지 이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앞뒤 그 설명은 없는데 어째서 전주에 이미 거의 교회로까지 지금 되고 있는 전주를 놔두고 군산으로 아예 그 거점을 옮겼을까 선교사들이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두 가지
가지 정도의 이유가 이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군산 화교의 인구입니다. 아무래도 군산이 그 호남 지역에서,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화교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항구예요. 그 군산은. 그렇기 때문에 정주 인구보다도 그 유동 인구, 그걸 이제 거류민, 혹은 일본어 성경에는 이제 기류민이라고도 나오는데, 나그네죠. 나그네 같은 개념의 왔다 갔다 하시는 짠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이제 원산 중화교회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똑같이 항구였던, 개항지였던 군산에서도 선교사들이 오히려 전주보다는 군산에서 더 많은 그 유동 그 화교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장씨, 그 중국을 할 수 있는 그 장씨가 군산으로 거처를 옮긴 게 1931년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해에 여름에 이제 배화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장씨는 다시 군산에서 철수를 해서 전주로 돌아옵니다. 다만 그 전주에서의 화교 예배 모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요. 35년도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또 뭐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되고 하면서, 이후 이제 선교부 관련된 혹은 일반 신문, 미션계 기독교계 신문에서 이제 전라도 전주나 군산 화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방 이후 군산 중화기독교회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전쟁을 겪고, 특히 한국 전쟁을 겪고 하면서 이제 뭐 한국인들도 어려웠지만, 특히 한국에서 그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는 소수자였던 화교들은 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화교교회가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건 또 선교부였습니다. 그때 또 미북 장로회에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중화기독교 재건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렇게 이사회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미북 장로에서 또 뭘 하냐면은 전담, 그 해방 이전에 했던 것 같은 그 대밍 선교사나 퀸 선교사 같은 전담, 중화 기독교인 전담 사역자를 청빙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54년이고요. 그때 이제 맥클린세 선교사가 와서 이제 전국을 이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군산교회가 사실은 시작이 됐고, 하지만 뭐 선교사 혼자서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요. 군산 화교였던 조계지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오신 그 초대 목사님의 어떤 협력으로 이게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군산에 가셨어요. 그때 서울에서 군산까지 막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한 뭐 10시간 걸려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갔고, 그 맥클레인 선교사가 이제 일대 목사인 임은비 목사님을 자비로 청빙을 한 것도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역할은 역시 군산 화교였던 조계지 권사님이십니다. 목포 이렇게 포목점을 하셨고요. 한국교회였어요. 한국교회 중에서 군산 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맥클레인 선교사 전도운동에 동참해서 뭐 가가호호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설립될 때 63년에 자신의 처소를 임시 예배당으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소천하시기 전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교회에 그냥 기둥으로 그 계속 계셨던 분이 이제 조계지 권사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네, 마무리 시간이 다가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네. 그래서 일대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임은빈 목사님인데, 여건반 선생님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목소리가 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이제 가게 문 막 열어가면서 쏘리빠이 쏘리빠이라고 막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기여점, 군산 화교에 대한 기여점이라고 그 중화교회가 한다면, 그 유치원이 설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심 육유원이라는 유치원이 설립이 돼서 한 7년 정도 이제 운영이 됐고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 근데 이제 군산 화교의 특징은
군산 화교들의 동참 플러스 전국에 있는 그 화교 기독교인들의 동참으로 이게 가능을 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이상운 전도 부산 전도 중화교회 전도사님이신데요. 제가 요 두 가지 포인트만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영화동 9-1번지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계속 나오는 이제 주단 포목점이죠. 주단 포목점이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계속 그 양세형 교수님이나 이정희 교수님의 논문에서 나왔던 그 금생동에 추배시가 있었던 그 금생동의 자리였다가 나중에는 그 여건방 선생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게 한국 전쟁 때 수많은 그 화교 난민들, 전쟁 난민들이 이제 군산에 모이는데 그때 바로 그 건물이 피난처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 세 개의 건물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린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의 중화 기독교의 자리고요. 처음에 그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게 9-3번지, 이게 9-1번지인데, 근데 이게 이제 금생동에 위치면서 이 가운데가 아까 이제 발표 가운데 그 양세형 교수님의 발표 가운데 나왔던 뭐였죠? 잠시만요. 문태흥의 자리가 요 가운데였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매점이다 보니까 이게 3둥이 건물이었다고 해요. 이게 세 개가. 그래서 앞에는 2층으로 이제 도매업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1층 건물로 이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모였던 화상들이 당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머물고 돌아갔던 이 3둥이 건물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이었다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요 세 번째, 9-3번째 요 뒷부분, 이 부분만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위치가 여기죠. 여기가 1번지, 2번지, 9-1, 2, 3. 여기가 이제 9-3번지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소고 지금 이 뒤에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이게 이따가 논찬을 해주실 지금 현재 소유가 좀 이따 논찬을 해주실 북일령 교수님 댁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가 군산에 모였다면 이제 문 좀 열어주세요 해서 문 따고 들어가서 참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9-1번지에 이제 모금으로 1969년도 경에 이제 찍힌 사진입니다. 이게 앞부분에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요 부분이죠.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복음당이라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아까 박물관장님께서 이제 제공해 주신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1981년도까지도 요 앞부분은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고 요 뒷부분은 이제 1층으로 남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1985년에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교회의 이제 특징이 예전에 이제 구화교들의 종교 공동체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을 설립했다라는 것이 교회가 보통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유치원이나 소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고 원산교회, 경성교회, 그다음 평양교회가 다 소학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산교회 같은 경우 그게 1940년대까지 유지가 되는데 여기 군산도 그런 전통으로 유치원이 설립이 됐었고 여름상경학교랑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교회 양대 행사가 하나의 이제 군산 화교들의 어떤 지역 행사처럼 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립이 힘들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군산 소학교를 이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말까지는 소학교를 계속 빌려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단순히 어떤 뭐 성경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제 표현력을 기르거나 이제 어린이들의 어떤 육체 활동을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게 어린이가 굉장히 많죠. 지금 87년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 지역 어린이들의 어떤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92년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중 수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 유학생, 결혼이민자, 노동자, 죄수 등들이 이제 다양화가 되는데 이 선원, 유학생, 결혼이민자까지 이해가 되는데 죄수는 뭐지요? 네, 굉장히 궁금한데 그게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게 그 한국 해역을 침범한 그 뭐 꽃게잡이라든지 이런 배들이 이제 납포가 돼가지고 올 경우에는 군산 교도소에 이제 그 선원들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통역을 이제 한국 화교로 계셨던 요적봉 목사님이 시작을 해서 양요나 목사님, 양양나 목사님이 계실 때까지 군산교도소 사역을 했다는 게 이게 어떤 신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 교회가 아니면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만두, 춘지에 이제 만두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선교 단체를 또 함께 설립을 했던 거. 근데 이제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는 거의 뭐 지금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필서한 집사님 부부가 그냥 지금 교회를 안타깝게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요 부분만 읽을게요. 필서한 집사님과 여건방 교장 그 선생님께서 했던 말인데, 지금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다. 지금 군산 거리에 화교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구화교죠. 구화교 없지 않냐. 군산시청에 등록된 중국 유립집 164여 곳 가운데 화교가 하는 것은 6곳 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사 화교, 아까 소학교도 그랬지만 이 군사 교회도 구화교들의 이제 감소로 인해서 거의 이제 폐쇄를 했거나 폐쇄 직전까지 가 있는데, 이게 그 군산의 그 화교들이 찬란했던 어떤 그 경제적으로 찬란했던 아주 적극 활발했던 시대에는 그 금생동이 있었던 자리였고요. 또 전쟁의 포화 속에서는 그 동족을 찾아서 모여든 그 피난민들의 안식처가 됐던 자리고, 또 구화교들의 어떤 종교 공동체가 됐고, 또 신화교들의 그 이민자 교회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과거에 우리가 이랬는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능한가요? 네네, 들리시나요?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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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산 화교이면서도 군산 화교교회에서 주일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떨렸나 봐요. 제 소개를 못했습니다. 저는 나사렛 대학교 북일련입니다. 네, 저는 군산 화교 출신이고요. 이게 군산 그 교회인데 여기에 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접니다. 제가 한 5학년쯤에 사진입니다. 이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저의 신앙을 심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준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분들이 군산 화교와 군산의 이 변천사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정말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께 저는 군산에서 화교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제 중학교를 이제 서울에 있는 연희동에 있는 중국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분이 저희 오빠이신데 아까 발표하신 여름 성경학교예요. 우리 화교들한테 있어서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아주 1년에 아주 큰 행사였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전교생이 한 70에서 80명 정도였었는데 여기 참석한 학생들 제가 한번 세어봤는데 40명이에요. 반이 전교의 반의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이 교회의 주축이신 조계지 권사님이 이분이시고 저는 이신심 목사님께서 목양을 하실 때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군산 화교 소학교예요. 이게 옛날의 모습입니다. 좀 약간 일본식 그런 모습이고 이 사진은 그때 당시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한 1974, 5년쯤인 것 같고 그때 한국하고 대만하고 수교를 해왔기 때문에 대만 주한 대사께서 군산 화교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대사님 그리고
대사 부인, 아까 말했던 그 조계지 권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님이시고 그때 이제 화교들이 그 대사님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 사진을 남긴 것 같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의 구애가 있어서 저는 그냥 보는 대로 읽는 걸로 할게요. 잠시만요. 본 논문을 통해 군산의 화교들도 잘 알지 못하였던 해방 이전 호남 지역의 화교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당시 서구 선교사들의 호남 지역 화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펼쳤던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교회라는 새로운 개념의 틀로 구화교 중심의 군산화교 교회가 2000년대부터 어떻게 신화교에게 다가갔는지 해석해 보고자 한 시도에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사나 군산 지역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기회를 빌려 연구자 그리고 학술 대회에 참여하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아래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집회소 예배 모임, 성경 모임 등의 용어 문제입니다. 발표 논문 중 해방 이전에 호남 지역 화교 기독교를 다루는 부분에서 연구자는 교회 집회소, 예배 모임, 성교 모임 등 여러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용어들이 각각 내포한 그 뜻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서문을 보면 경성, 제물포 등은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밖에 여러 지역은 송도라든지 함흥은 집회소가 설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와 군산에는 성경 모임 혹은 정기적인 예배 모임이 조직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런 용어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부 관련 자료예요. 해방 이전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연구자는 재소선 개신교 선교부 공의회 자료를 다소 인용하였는데 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선교에 언급된 선교부 문서 가운데 화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는 또 다른 참고 가치가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민과 퀸 선교사의 경우에는 개인 이름으로 제출된 보고서가 본문에서 다루어졌지만 맥클레인 선교사의 보고서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맥클레인 선교사의 보고서는 관련 자료가 없는지요. 만약에 맥클린 선교사님의 보고서가 있다면 해방 이후 이남 지역 화교교회, 특히 대구, 군산, 영등포, 대전의 설립 과정에 대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설립 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자는 서문에서 군산화교교회의 설립은 1959년도였다고 명시하면서 본문의 제3절에서는 군산화교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1963년에 설립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1959년도에 맥클레인 선교사가 군산을 방문하여 전도 활동을 시작한 것은 분명하지만 본문에 의하면 교회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은 1963년 이문빈 목사님이 청빈되어 오시고 조계지 집사님 댁에서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표 논문 곳곳에 교회 창립을 1959년으로 보게 된 근거나 혹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인데요. 이번 발표문을 통해 군산화교교회의 주보, 명부 이런 것들이 많은 자료가 교회 내에서 보관되어 있지 않고 유실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료의 부족으로 군산화교교회 설립 이후의 역사를 다룰 때 문헌 자료보다 증언 자료가 더 많이 사용된 것은 당연하게 귀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터뷰의 대상 가운데 초기 군산 화교교회의 큰 영향, 주춧돌이 대신 그 조계지 권사님의 자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 그리고 역대 목회자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목회자인 왕보곡 목사님만 포함시킨 것은 많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네. 다섯 번째는 지역 화교교회가 갖는 역사적 의미인데요. 본 논문의 군산 화교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았는데 사실 군산 교회는 교인이 많았을 때에도 50명 안팎이었고 1990년대 이후는 줄곧 10에서 20명 정도라고 거기 그 논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해방 이후 군산의 화교가 한참 많았을 때는 한 1,500명 정도에 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가운데 50명은 너무 작은 숫자인데 그리고 또 구화교가 줄어든 1990년도 이후는 교인의 수가 줄곧 한 2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처럼 소수의 군산 화교 기독교인들의 그 지역 화교 공동체에서 갖는 위상과 그들이 화교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군산 화교 교회가 군산의 화교 사회와 역사 및 한국 화교사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은 질문을 던지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다음 세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교수님은 그 방금 논문 중에 꼭 약간이라도 좀 답변하실 거 하나만 골라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토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논찬 감사합니다. 많은 제가 또 오히려 논찬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지당하신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딱 하나만 지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그 화교교회 굉장한 마이너리티 중에서도 화교 자체가 마이너리티인데 그 중에서도 마이너리티가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특히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마이너리티를 연구했을 때 그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느냐. 이게 제가 화교교회를 이제 가끔 이제 그 어떤 국제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도 똑같이 듣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런 소수의 집단이.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군산교회도 그렇고 나머지 그 뭐 경성이든 원산이든 뭐 그런 지역의 화교교회들은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역할과 어떤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항상 잘 해왔다라는 것을 조금 의미를 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단체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설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회 아니면 하기가 힘든 거고요. 사실 할 수는 있지만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 유치원 건립이나 소학교 건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신화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게 교회가 아니면 사실 힘들어요. 지금 그 필서한 집사님 같은 경우 아직도 제가 2월에 인터뷰하러 갔을 때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2주 격리하고 막 이런 거를 선원 노동자들에게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깔고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걸로 막 통화하시는 것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어떤 봉사, 그 교도소 사역이라든지 어떤 지역사회 그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면 하기 힘든 것을 잘 해왔고, 그 다음에 제가 전공인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를 제가 사실 논문에서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 한국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에 화교 기독교 공동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저는 보고, 특히 이 군산교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지만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계속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또 해줬던 게 이 군산교회였다. 이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